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요차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이 고된 한 주도 이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코스닥은 미리 충격을 크게 받았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그나마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여가고 네.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의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삼성전자부터 급락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버티기가 어렵고요. 그쵸. 시총상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요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한 주 내내 이 미국 대선 리스크에 좀 취약하게 우리 시장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좀 체크에 필요해 보입니다. 방산 섹터라던가 또 민주당 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 보니까요. 화장품 종목들, 튀어오르는 종목들 몇몇 종목 나타나고 있고요. 예. 비만 치료제 정말 강합니다. 네,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종목군은 이런 와중에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숨통이 트이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선택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는 게 좋을까요? 랭킹쇼에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1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채팅창에 많은 내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분을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포항 남자님. 와, 오랜만에 왔는데 윤재권님 왜 이렇게 더 영해지셨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 하셨는데 혹시 지인인 건 아니겠죠? 포항에는 아는 남자가 없어요, 제가. 그래요? 자, 포항 남자님, 네. 제 얘기도 한번 좀 해보시고요. 아기돼지님께서는 창호님 피곤해 보이네요. 이게 사실은 그 방송하기 전에 네. 시간이 조금 떠가지고 제가 그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네요. 근데 제가 미용실에 갈 때마다 항상 꾸벅꾸벅 졸거든요. 저는 그 가위 소리 들으면 이게 잠이 오는 현상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졸다가 시간이 또 남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카페 가서 이렇게 눈붙이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피곤해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 약간 졸다 와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네. 요새 좀 헬스하는 남자 느낌으로 옷을 입고 오시다가 오늘 네. 좀 오랜만에 좀 차려입고 오셨더니 아니, 차려입고 게 아니라 원래 재킷을 입냐 벗냐 이 문제인데 그 느낌 때문에 좀 피곤해 보이는 거 아닐까요? 헬스하는 남자 이 느낌이다가 그래요? 차분해지니까. 활력이 줄어서? 네. 어떻게 될지 고민되네요. 자, 그리고 선님께서는 에코프로 머티, JJ님은 이렌시스 이렇게 종목 진단 요청 네. 들어왔습니다. 자, 지아님 오셨고요. 한명아님 반갑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변덕스러운 주식까지. 그쵸.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 바깥의 날씨도 참 어지럽죠. 비 계속 쏟아지는데 이런 와중에 주식시장까지 말썽이니 참 여러분께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고식님, 창호님 네. 오른쪽 헤어 부분이 기울기가 살짝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거 참 머리를 차라리 저녁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머리를 한 직후에는 바르고 이러면 이 머리를 나중에 샴푸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하루 동안은 샴푸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대충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이렇게 대충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미님 삼성전자. 와, 삼성전자가 종목 진단 들어오네요. 네. 확실히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난리났네 난리났소님은 LG화학입니다. 자, 휴머니스트님 이발까지 좀 이상하네요. 자, 귀수님 안녕하세요. 두 분의 코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오늘의 주제 먼저 키워드부터 잡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비입니다. 요즘에 비 소식이 워낙 매일같이 나오니까요. 주말에도 또 온대요.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요즘에는 아마 지역별로 체감이 굉장히 맞아요. 나뉠 것 같습니다. 안 오는 곳은 딱히 크게 이게 장마가 맞나? 이런 곳도 있고요. 그쵸. 오는 곳은 정말 폭발적으로 맞아요. 쏟아지거든요. 비 피해가 또 군데군데 막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비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전에 비 피해가 있었던 사례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앞으로 예방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랭킹 주제입니다. 주제는요? 자, 바로 최대 1 강우량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시기와 지역입니다. 이 다음 몇 가지 사례 중에서 네. 이 중에서 꼽아보는 거거든요. 자,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2002년에 태풍 루사, 네. 그때 강릉과 그리고 2000년대 태풍 프라피룬, 이때 군산,
아니면 2011년, 12년도에 이때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2011년도 호우 때 동두천, 12년도 때 삼바 때 제주, 13년 때 호우 때 춘천 이런 지역들 몇 가지 대표적으로 비가 많이 왔던 네. 때를 제가 잡아봤는데요. 이 중에 순위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뭐 루사나 프라피룬 이때는 워낙에 비가 많이 왔던 때라서 전 국민적으로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11, 12, 13의 순서는 아마 좀 헷갈리실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때 있습니까, 윤재? 저는 오히려 2002년, 2000년은 생각이 안 나고요. 12년, 네. 13년도 저한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제가 11년 때 저희 집이 인천이어가지고 서울에 있다가 인천에 가는 길이었는데 집에 못 갔어요, 그날. 아니 저도 마침 2011년을 네.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네. 제가 2011년도에 서울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고향 친구랑 자취를 했는데 약간 반지하쯤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그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던 네. 거 아십니까? 제가 그때 집을 못 간 게 네. 버스가 움직일 수 없어서 그때 강남 침수되고 네. 난리가 났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침수되면 어떻게 하나 오돌오돌 떨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경험들이 많이 나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경험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순위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태풍에 대한 기억이 매미 기억이 강하신가 봐요. 맞아요. 충격이 정말 대단했었죠. 그리고 포항 남자님, 포항 사람은 흰남노가 흰남노. 충격이 셌죠. 그렇습니다. 태풍에 대한 피해 기억들 다들 또 되살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지아님 힘든 한 주였네요. 이러면서 마크로젠 종목 진단 남겨주셨고요. 누리님은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계속해서 종목 진단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의견들을 계속 들어보면서 종목 진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도와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호석 PB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찾아볼 텐데요. 유튜브 난리 났네, 난리 났어님의 종목입니다. 자, LG화학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네. LG화학 매수 가격을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이 매수 가격이 56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15%. 이제 사연을 한번 같이 읽어드리도록 네. 하죠. 현금 더 있고요. 다른 계좌를 열어서 서로 매수를 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알아볼지 이 종목이 과연 희망은 있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희망은 있는지라는 말이 좀 가슴 아프게 와닿습니다. 네. 56만 원에 매수하셨으면요. 지금 보세요. 현재 가격이 32만 6천 원입니다. 와, 이거 손실률이 정말 대단하죠? 게다가 LG화학이 뭐 작은 종목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종목으로 안전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서 들어가셨을 텐데 손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게다가 LG화학의 도대체가 최저가가 어디쯤인지 하락이 멈추질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LG화학이 과연 희망이 있는 건지 현금이 더 있다고 하시니까 추가 매수도 혹시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PB님, LG화학입니다. 오죽하면 희망은 있는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LG화학 작은 회사 아니잖아요. 작은 회사 아니기 때문에 좀 크게 이제 안전할 것이다.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변동이 좀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진입을 하셨을 건데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있다는 부분도 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LG화학을 매수하시는 데 있어서 LG에너지솔루션 분사 전 시점이었을지 분사 이후 시점이었을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하고요. 우선 이제 LG화학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LG화학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겠죠. 석유화학도 약세를 좀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 LG에너지솔루션의 잠정 실적도 이제 시장치보다는 하회하는 2분기에 결과적으로 2분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나올 리포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4년 올해 2025년 내년까지도 실적 자체는 좀 정체기에 들어섰다라는 설명이 더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정체가 LG 화학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구간을 한 2025년까지 놓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맞죠. 뭐냐면 지금은 실적이 정체돼 있긴 한데 실적이 정체된 이유 중에 아직 뭐 배터리 관련된 시장이라든지 이 부분이 더 아직 안 커졌다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회사가 한창 투자를 하는 시기에 들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 자체가 투자기이기 때문에 계속 지출이 나간다는 거죠. 지출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해서 아직까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일단 비중 15%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단가가 예를 들어서 한 40만 원대까지만 낮춰진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시세가 분출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건데요. 만약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 종목에 만약에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현금이 있는 것을 차라리 2차 전지 중에서 조금 더 살아있는 종목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LG화학의 매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30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탈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가를 한 40만 원대까지 낮추어서 뭐 차익 실현 혹은 탈출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만약에 2차 전지 쪽을 생각을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보유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현금 자산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을 추가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2차 전지 내에서 조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골라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 살펴드렸습니다. 걱정이 참 많죠. 네. LG화학도 뭐 시총상위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주가가 자꾸 내려오니까 걱정이 더 커지셨을 맞습니다. 겁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섬세하게 남겨드린 진단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LG화학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난리났네 난리났어님만 좀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많은 분들 좀 답답해하시는 종목이다라는 사연 올려주고 계십니다. 은가비님께서도 엘화 때문에 미치는 아이고. 이민 추가요 네. 라고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랭킹 주제가 이렇게 잡혀서 그런지 네. 비 피해 받았던 얘기들도 맞아요. 많이 나오고 있네요. 특히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병혜님께서 파주에 계시는군요. 오. 파주 소식 들었어요? 네. 파주에 이틀 동안 비가 600mm 이상 왔대요. 600mm면 도대체 얼마큼 온 거죠? 와. 저 상상도 안 되는 비가 쏟아졌는데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네. 했는데요. 병혜님께서는 그래도 아파트라서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게 정말 지역적으로 차이가 너무 심해요. 서울도 뭐 어제 그저께는 좀 많이 오긴 했지만 비 피해가 뭐 어마어마하고 이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몇몇 지역들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피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피해가 없기만을 그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이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LG화학을 매수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저도 손실이 그 정도 되네요. 아이고, LG화학 매수하셔서 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눈에 띄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계속 종목 진단 한번 가볼까요?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어려운 게 좀 절실히 느껴지는 게 상담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손실 많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지안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한 주였네요. 마크로젠 22,200원, 비중은 10%입니다.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좀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바이오 종목들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이긴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오르더라도 바로 그 다음날 빼거나 네. 좀 변화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랑 현재가가 뭐 다른 종목 정말 손실이 큰 종목에 비해서 손실이 엄청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변동 자체가 좀 별로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쯤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TV님 마크로젠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이번 한 주 되게 힘드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한 주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종목들이 많이 안 보일 정도로 시장 자체가 좀 나쁜 부분도 있었었고요. 특히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목별로, 이슈별로, 모멘텀별로 주가가 상승하는 이제 상승폭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청자분께서 마크로젠을 가지고 계신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힘든 한 주가 아니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크로젠 그 개인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는 회사로 잘 알고 있고요. 1월 달에 시세가 분출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이때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시세가 났었고 그 뒤로는 생각보다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마크로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특허 기술 부각 사실이라든지 출시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시세가 좀 안 나는 종목이구나.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전제로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의미가 좀 약간 옅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1분기에 일단은 영업 손실이 12억 정도 났었고요.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신규 인력 채용이라든지 신규 장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거예요. 이제 신규로 사람을 채용하고요. 신규로 장비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기업 자체로 봤을 때는 내실을 다지는 기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는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기업의 실적의 개선 속도는 조금 더 느려지고 미진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기업의 경쟁력 자체는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결국에는 뭐냐면은 미국산 데이터를 미국에서 바이오 관련된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요. 미국산 장비를 사용해서 이제 나온 데이터는 오케이 인정을 하고요. 중국산 장비를나 이제 서비스로 활용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한다. 미국에서 배제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정부에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이제 정부 주도한 77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마크로젠의 본업이죠. 본업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조금 아쉬운 말씀도 같이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다른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좀 가파르게 분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거든요. 바이오 업종 내에서 바이오 업종 특징이죠. 그 개별 모멘텀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제가 앞에서 생물보안법 수혜라든지 안 그런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는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정리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하면 매수가가 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60일 이동 평균선, 그 위에 120일 이동 평균선, 매물대까지 쌓여 있는 상황이니까 매물을 좋아하는데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 매물 소화하는 기간까지 고려를 해서 오히려 조금 더 발빠른 종목으로 옮겨가시는 게 어떨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그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한 25,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오고 나서 매수쇼 통해서 한 번 더 무리해 주시면은 다시 한 번 더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두 가지 스텝을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먼저 올라오는지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 목표가는 25,000원 제시를 해주시긴 했는데 우선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때 매수가까지 오시면 질문 한 번 더 주시면 상담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체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유튜브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호황남자님, 기상 저건 남부 맨날 비 온다 켜놓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럴 거면 놀러라도 갔구만 하면서 그래요. 아니 요즘에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네. 기상 예보가 정말 잘 안 맞죠? 맞아요. 근데 그분들도 예보를 틀리고 싶어서 틀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정말 국지적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이게 국지도 진짜 쏘국지입니다. 이만큼 요렇게 와요. 그니까요. 아니, 저는 또 아침에 인천에서 여기로 출근을 하잖아요. 네. 보면은 출근할 때 비가 분명히 왔는데 10분 뒤에 비가 갑자기 안 내리다가 맞아요. 또 서울 내에서 이동하고 있으면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게다가 요즘에 그 단체 메시지방에서 네.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서울에 사는 애들인데 서로 얘기가 달라요. 나는 비 왜 이렇게 오냐고 맞아요. 해서 밖에 보면 비가 안 오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을 겁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예측하는 분들도 어렵고 네. 우리도 날씨 예보 보고 뭔가 놀러 갈 계획이나 이런 거 세우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이 댓글은 좀 뭔가 아름다운 것 같은 게 뭐죠? 소녀를 그리다님께서 몇 달 전에 누가 아파트 풀밭에 썩은 호박을 버렸는데 싹을 틔우고 꽃도 뭐야? 피었더만요. 비가 우와. 많이 와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도 네. 이제 이렇게 비를 다 맞고 나서 다음 주쯤에는 좀 싹을 피는 피우고 거예요? 꽃도 피울 수 있었으면 이런 마음까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요. 그런 네. 좀 긍정적인, 희망적인 얘기들이 맞아요. 많이 나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지아님 감사 인사 전해주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저희는 종목진단 가볼 텐데 네. 독성님 오셨군요. 국장은 감옥이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 감옥 탈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진단 바로 이어서 갑니다. 유튜브에서 젠슨 전선님께서 그래요? SKC 갖고 계십니다. 네. 매수 가격이 15만 5천 원이고요. 30% 비중? 아니, 저는 이 가격 보고선 최근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3년 정도 됐대요. 우와, 이번에 20만 원 정도에도 매도를 못하고 또 올렸습니다. 후에 막심입니다. 기다려도 될까요? 이거는 데미지가 좀 큰데요. 이게 20만 원에서 매수를 했다가 3년 만에 매수가가 얼마 전에 넘어서 이제 수익으로 됐는데 다시 제자리. 이거 20만 원 정확히 찍고 내려왔네요. 어떻게 할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피비님, SKC입니다. 3년 동안 갖고 계시면서 수익 봤다가 다시 손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되게 어떤 심정으로 매도를 못 하셨을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아무래도 3년 정도 기다리셨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 팔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매도할 때는 매도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점은 그냥 첨언으로 한번 드리고요. 일단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아시다시피요. 본업은 과학 쪽을 이야기를 하자라면 본업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2차 전지 그중에서 동박과 관련해서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 실적적으로 나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왜 많이 올랐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리기판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되었었거든요.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 이제 한 종목으로서 시세가 조금 더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좀 얘기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3년 정도 기다리셨으니까 더 기다리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리기판 테마로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이게 뭔가 상용화가 되고 테마가 무르익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싱싱하게 떠오른 테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테마를 활용해서 2번, 3번 언급되고 관련해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를 못했던 건 아쉽지만 이 다음번에 기회가 온다라면 꼭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로 보시면 현재 가격대가요. 61동 평균선 매수가가 거의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조정을 거쳤지만 거의 충분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부터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짧게 생각하면 한 18만 원 정도, 조금 더 길게 보자 하면 2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이 30%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8만 원 왔을 때 10% 매도하시고요. 20만 원 왔을 때 나머지 10%,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제 20만 원 이상까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이제 전략 구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C였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서 이제 수익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충분히 됐는데 다시 내려가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면서 네. 수익을 다시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SKC, 네, 젠슨 전선님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20만 원 그래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다릴게 이런 얘기가 채팅창에 나오고 있는데 기다리지 마요! 라고 소녀소녀를 그리다님께서 네, 아이고. 네. 지금 확실히 시장의 흐름이 많이 좀 꺾이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지는 타이밍이 맞아요.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5위부터 하나씩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최대 일 강우량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시기와 네. 지역 이 5개 일부를 제가 꼽아왔습니다. 여기서 고르는 건데요. 5위 알아보겠습니다. 자, 5위 공개해 주시죠. 5위는요? 자, 2012년 태풍 산바떼 제주입니다. 어. 와, 하루 만에요. 400mm 이상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죠. 와. 그러니까 이게 이 중에서는 5위지만 이 산바떼 제주 역대 기록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네. 손꼽히는 비가 쏟아졌던 날이라는 점. 방금 전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이 파주에서 파주. 이틀 동안 600mm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때 제주는요. 하루 만에 만에 400mm 이상이 쏟아졌던 날이었습니다. 자, 5위가 이 정도니까 이 위는 또 얼마나 많이 왔을지 이제 가늠이 조금씩 되시죠? 자, 4위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관심을 잔뜩 받고 있는 종목들이 그쵸?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리스트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코스피가 장중 저점을 찍었습니다. 장중에 저점 2,776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780선까지 약간 낙폭 줄여놓는데요. 코스닥은 약보합을 기록하면서 움직입니다. 오늘 검색 종목 먼저 1위는 삼성전자 차지하고 있습니다. 2% 하락을 기록하면서 21선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드라마틱했죠. 21선을 딛고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뭐 이 상승 저점 대비 상승 폭이 큰 건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큰 양봉입니다. 어제 장 막판에 힘을 내줬던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외국인 현선물 매도 속에서 2,800선 이탈을 했습니다. 달러와 간밤의 강세였고요. 미국장의 차익 실현 매물 계속 나왔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좀 뚜렷했는데 우리 장 금요일까지 이런 여파가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위는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차익 실현 매물 뉴스에 파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늘 추가적인 하락으로 21선을 강하게 이탈합니다. 3.8%, 4%가량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장 3% 플러스 기록하고 있어서 두산 그룹주 내 사업 개편 관련해서 또 이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서로 다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3%의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원전 가운데 한전산업이 오늘 9.4%까지 밀려나면서 16,06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성밸브로 가볼까요? 오늘 주가가 장중에 15%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탄력을 둔화시켜 놓고 있는데요. 어제는 25%까지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조선, 가스전 관련한 종목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한 차례 오늘까지 튀었다가 역시 금요일장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오늘장 나름대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1.41%의 하락을 좀 제한적으로 나타내주면서 현재는 주가가 20만 9,50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고요. 펩트론의 주가가 12%까지 상승을 띠고 있습니다. 21선 딛고 급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펩타이드 약물의 반감기를 조절하는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펩트론, 글로벌 비만 치료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장기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술, 이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이 주목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셈의 주가가 8%가량 올라서고 있는데요. 14,3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에 적합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CXL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고객사 확보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빠른 시일 내에 CXL 시장이 개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관련주 엑시콘, 네오셈 가운데서 오늘 네오셈이 주목받고 있고요. 주가가 8% 가까이까지 상승합니다. 우리바이오가 27% 급등세를 펼치면서 3,800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데요. 자, 주봉, 월봉으로 보시면 별 부각을 못 받았었던 지난해 그래도 2023년에 주가 안 좋았을 때, 지수가 안 좋았을 때 바닥 찍고 올라갔다가 또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연초의 반등폭 이상, 지금 연고점 부분까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바이오인데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 출마 포기 선언에 대해서 설득이 거의 다 됐다라고 발언이 나오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 민주당 정책 수혜주인 마리화나 테마가 움직이면서 우리바이오가 급등하고 있고요. 샤페론의 주가 오늘장에 플러스권 19%까지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염증 시장에 진출하고 항암 면역 치료제에 대해서 또 국제 학술지에 게재를 하게 되면서 이런 신약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뒤를 이어서 DXVX 역시도 비만 치료제 경구용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에 상한가 들어간 강한 종목이고요. GS 글로벌 3%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번 주 시장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일신석재가 9% 플러스를 기록하는데요. 급등한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재차 오늘장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그리고 또 대북 관련주 인디에프까지 해서 트럼프 수혜주로 이번 주 연일 부각을 받고 있고요. 태성의 주가가 22.7%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 동박 설비 관련해서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의 장비 공급 협력사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1차 미팅을 하고 나서 회사 측에서 예상했던 공급 수량보다 CATL에서 더 많이 공급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공장 증설과 자금 조달까지도 지금 고려 중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가 기대감 받고 있고요. 시프트업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6만 5천 원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 저점이 6만 500원 선까지였죠. 바로 공모가가 6만 원인데 이 부분까지 떨어졌다가 나흘 만에 반등을 해주고 있고 상장한 이후에 기관의 매수는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특징이 눈에 띕니다. 넥슨게임즈가 11%까지 상승을 하면서 2만 900원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증권사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 신작이 초기 대박인데 주가가 아직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저평가 영역, 매력적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회사의 자산 가치, 또 퍼스트 디센던트의 성공 주목할 때 장기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게임주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분석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서는 모습, 오늘 더 강하게 11%까지 오르고요. VT가 11.51%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K뷰티 제품들 흥행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죠. VT도 리들샵 100 제품이 현재 페이셜 세럼 부문에 전체 3위 기록하면서 판매 실적이 좋았고요. 1분기에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 역대 최대 실적까지 낼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 종목 안 나오면 섭섭하죠. 에코프로입니다. 많은 관심을 또 받으면서 검색되고 있는데 주가는 여의치는 않습니다. 소폭의 하락으로 97,900원. 라파스가 상승을 시도했었는데요. 현재는 0.17% 하락입니다. 투자 경고를 달고 7거래일째 랠리를 펼쳐주다가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붙이는 비만 치료제 모멘텀 있고요. 우리 기술의 주가가 10% 급락하면서 원전주의 하락 눈에 띕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태성. 모두 좀 어떤 이평선을 딛고 반등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SK하이닉스는 제한된 하락인데요. 조정 마무리 어느 쪽이 더 먼저일까요?
자, 요새 크게 흔들렸던 반도체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표 종목인 SK 하이닉스에 오늘도 내려가긴 합니다만 최근에 단기간에 거의 뭐 15%를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언제쯤 멈출 수 있을지. 그리고 태성은요, 한 달도 되지 않아서 40% 넘게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태성 이쪽에서 조정 다 마무리된 건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조정이 마무리되어가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태성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하고 이동평균선에 정확하게 걸쳐서 좋은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CATL 관련이었죠. 동박 관련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요. 빠지는 동안에도 지대권 간에 매물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매물들을 얼마나 빨리 소화하느냐가 다시 한 번 더 제자리까지 가느냐를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60일 이동평균선 맞추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둘 중에서 어느 종목이 이제 반등을 하는 차원에서 더 나으냐라고 얘기를 하면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조금 더 짧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태성,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된 힌트도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 내용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한번 볼게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소년소녀를 그리다님께서는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미란 앵커의 지금 속보가 막 전해지고 네. 있는데요. 도대체 이거 이 많은 얘기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정말 한번 네. 떠들썩한 피격 이슈가 있었다가 지금 그동안 심심했나 봐요. 뭔가 많이 나옵니다, 입에서.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슬로울릴님, 안녕하세요, 창호 앵커님. 그래도 화이팅! 이렇게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이겨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종목만 저희 네. 더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위메이드 종목까지 저희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J님의 종목이고요. 위메이드 한번 살펴볼게요. 52,000원, 비중은 10% 들고 계신데 추가 매수 질문이 나왔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게임주이기도 하지만 요새 좀 들썩이고 있는 가상화폐 쪽으로도 엮어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 요새 흐름이 거의 뭐 변화가 없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거 올해 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반등 나오는구나 그러니까요. 싶었는데 더 내려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 위메이드까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위메이드 2분기에 영업 적자가 예상치입니다. 영업 적자 한 20억 정도에서 적자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런 지금 전망이 좀 전망치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윤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도 이 종목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뜸하죠. 좀 뜸하고 오히려 좀 게임사의 본질적인 부분 생각했을 때 신작 게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미르2입니다. 미르2가 사전 예약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좀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라고 하면 사전 예약자에 대한 또 그 성과죠. 스코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반등할 만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요. 또 8월 달에 실적 발표, 그리고 신작도 그 레전드 오브 이밀이라고 하는 MMORPG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신작이 나왔을 때 신작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초반에 이제 스코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점 생각해보면, 주가가 고점 대비했을 때 충분히 내려와서 조정을 거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진입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매수가 대비했을 때 떨어져 있죠.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요, 상승한다고 했을 때 한 46,000원대까지 매물 가장 많은 구간,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사이 구간까지는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래쪽에서 매수를 해서요, 이 종목을 더 위쪽까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46,000원에서 좀 49,000원대 사이 정도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이 종목에 대한 접근법으로는 이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위미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까지 좀 꼼꼼하게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징어 땅콩 핫스파이시마님께서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정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항 남자님 미장 비중이 더 많으시다고요. 아니 이게 위에 썬이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국장 전부 떠나면 토마토 방송도 미장 방송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저희 그렇군요. 출퇴근 시간이 새벽 시간으로 바뀌는 건가요? 힘들어지겠네요. 야간 근무로? 네, 재밌겠네요. 자, 써니님의 이런 의견까지 슬쩍 들어보면서 자, 다음 종목 진단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주 이쁜 할망, 우리 명환님의 종목을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고영 보겠습니다. 고영은 매수 가격 15,080원이고요. 비중 뭐 많지는 않으시네요. 5% 갖고 계십니다. 방향을 정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고영이요. 이거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종목. 지금 딱 고민할 때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종목 진단 요청도 대단히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저 보세요. 저 차트 어떻게 돼갑니까? 정말 계속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하락이 멈추긴 했는데요. 뭐 딱히 올라갈 생각도 별로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고영. 여기서 바닥을 잡은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언제쯤 과연 상승의 기미가 보일지 알아보겠습니다. 12,000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 양상인데요. 자, 피비님 고영입니다. 이거 많이 떨어지고 나서 옆으로 막 지금 또 계속 가네요. 상승의 타이밍 이제 올 때 안 됐습니까? 네, 우선 상승의 타이밍 거의 다 근처까지는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차트가 거의 계속 미끄럼틀처럼 흘러내렸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하면은 반등 구간이 조금씩 다가오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우선 2분기 실적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시장에서 기대하는 기대치보다는 아래쪽일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했을 경우에 실적의 반등의 이제 키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뇌수술 로봇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으로 치면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의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지금 주가가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 내년 상반기라고 하더라도 보통 6개월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놓고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충분히 내려왔을 때 접근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이때 올 초에 올랐을 때는 AI 칩과 관련해서 이제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이 포지션으로 가지고 가면서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요.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은 16,000원 정도 될 겁니다. 만약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시다가 16,000원 부근까지 온다면은 1차적으로 매도를 좀 고려해 보시고요. 랭킹쇼 통해서 이 구간까지 왔는데 매도할까요? 더 가져갈까요? 라고 질문 주신다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한 번 더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 네, 그 상승의 타이밍이 슬슬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16,000원 매수 가격 이상까지는 보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고영까지 해서 종목시다 마무리해보겠고요. 함께 해주신 이호섭 PB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한투자증권 이호섭 PB와 함께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네, 지금 은자님께서 안녕하세요, 늦었어요 라고 인사해주고 계시고 또 바로 전에 나왔던 고영 이 종목에 대해서 오땅님께서는 네. 고영은 그래도 버티는 차트네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미 그 전에 맞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오늘 요즘에는 오히려 잘 버텨주고 있는 건데 그쵸. 최근 들어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상대적인 차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는 랭킹쇼 주제 한번 가볼까요? 4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최대 1 강우량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좀 골라봤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렸던 시기와 지역을 꼽아보고 있습니다. 5위가 2012년 태풍 상바 때 제주였거든요. 네. 와, 하루 만에 405mm가 왔습니다. 그럼 4위는 과연 언제 어느 지역일까요? 어딜까요? 자, 4위는 바로 2011년입니다. 2011년 호우 때 동두천이죠. 사실 이때 수도권 지역 다 쏟아졌거든요. 맞아요. 동두천이 하루 만에 449.5mm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4위면요.
위에는 도대체 얼마나 쏟아진 그러니까 거예요? 뭐 하루 만에 500mm, 600mm가 이렇게 쏟아졌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파주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파주가 이틀 동안 600mm가 내렸다고 뭐 난리가 났다고 그쵸. 이런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는 하루 만에 그런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자, 4위까지 알아봤는데 3위는 또 언제 어떤 지역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문가님 소개해드릴 차례인 것 같아요. 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홍만입니다. 네, 자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오늘 또 종목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자 슬슬 독종 인사들이 나올 그쵸? 때가 됐는데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저희는 종목 진단 첫 번째 거 바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님의 닉네임이 딱 우리 국내 증시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햇살님의 종목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가캠 바이오 69,800원 10% 9만 원을 보고 가져가는데 어허. 오래 걸릴까요? 약수익이라 좀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은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히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종목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지금은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상대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종목들은 변동성이 또 많다 보니까 걱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전문가님.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새 좀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 전고점 그 매물을 소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3조 원 가까이 되고 해서 그전처럼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거란 얘기죠. 그리고 뭐 대주주가 일단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제 뭐 대주주들이 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그 주식으로 움직이는 임자들도 예, 이제부터 이제 함부로 막 주가를 막 끌어올리고 막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의식을 하시고 예, 추세 매매를 우선 하시는 게 좋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봉 보시면 기술적으로 여기가 지금 장기 저항이에요. 저도 지금 돌파하는지 여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지난달도 윗골이 나오고 이번 달도 지금 윗골이가 비교적 크죠. 예,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월봉 기준에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거래가 안 나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윗꼬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예, 출회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물 압박이 좀 심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돌파 이제 이런 구간을 완전히 돌파하려면 월봉에서 거래가 예, 최소 지난 언제죠? 이때가 뭐 3월인가 2월인가요? 예, 요때만큼 이 이상의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거래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세 매매를 하시기 좋고 오늘 그 21선을 일단 살렸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계속 이어지긴 합니다. 예,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외인들은 이제 지난주까지 매도했던 이번 주에 좀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제 수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우선 그대로 홀딩하시고 만약에 오늘은 이렇게 마감할 겁니다. 오늘은 종가상으로. 근데 월요일 날 만약에 21선 그러니까 오늘 장중 저점을 다시 한번 해소한다. 그 77,500원인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7만 원 초반까지 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만약에 오늘 종가를 이탈한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차익해 주시고 매수한 가격 전후 한 7만 원 전후에서 다시 한번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 단기 오늘 장중 저점 75,500원이 지난 6월 중순부터 이어오는 추세거든요. 만약 이걸 월요일에 해소한다 그러면 아직은 다시 한번 또 바로 가기 싫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또 올려준다 그러면 앞서 제가 월봉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 위쪽에 지금 매물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9만 원 목표가 얘기하셨는데 8만 5천 원이나 9만 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네, 지난번에 고점이 87,200원하고 9만 원하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금액대가 뭐 2,800원 차이 나는데 그건 9만 원입니다. 9만 원. 팔이 날개 죽지 않아 떼듯이 내가 딱 9만 원 생각하죠. 9만 원에 파실 게 아니고 조금 낮게 파는 것도 예, 지금 시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워낙에 시장이 막 찌글찌글 움직이니까. 그래서 위쪽으로 올려준다 그러면 85,000원 전후 직전 고점. 예, 거기서는 요건 반만 일단 챙기시고요. 나머지는 이번 달 말까지 봐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홀딩 하시고
위쪽은 85,000원 직전 고점, 아래쪽은 오늘 장중 저점인 75,500원. 예. 반등과 하락 시에는 절반은 일단 현금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대단한 표현이 하나 나왔죠. 그렇습니다. 파리 날개죽질 예. 떼듯이 마치 그냥 내가 목표한 금액 그대로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85,000원 부근, 그러니까 바로 직전 고점이 사실 87,000원대긴 했는데 윗꼬리를 빼면 85,000원 구간이에요. 이때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한번 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9만 원 선까지 기다리기보다는 85,0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김봉마 전문가님 연구 대상이에요. 네. 이 진행자 입장에서 우리도 참 표현 같은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너무 배우고 싶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네. 나올 수 있을까? 저희도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날개죽질을 딱 떼듯이. 이거 말고 새로 개발해 보자고요. 네. 하루에 하나씩 안 되겠네요. 너무 어려워요. 일주일에 하나씩 개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저도 한번 재미있는 표현 만들어 올게요. 자, 미칼님, 휴머니스트님, 역시 마찬가지로 이 표현에 네. 매료되셨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 오늘도 이종보 전문가께서 오셨습니다. 혼났죠? 약간 혼날 뻔했네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루사 2002년 태풍뿐이네 하면서 네. 오늘 이거 만약에 이종보 전문가 오셨으면 또 실패할 뻔했다고. 그래요. 이따 미스터 진단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보자 전문가님. 네. 자, 그리고 단디하자님 김봉만 전문가님 친구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 재밌게 하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술자리를 해도 놀러 가도 맞아요, 얼마나 맞아요. 좋습니까? 네. 그래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 또 바로 가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JJ님의 종목입니다. 로봇주 중에 하나 챙겨볼게요. 자, 그중에서 언급이 좀 덜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렌시스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6,400원이고요. 10%입니다. 지금이 바닥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올해 2월 정도의 고점이 아마 나왔었죠? 그때가 9,240원이었습니다. 거의 10,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어느새 주가가 이렇게 좀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40% 내렸거든요. 현재는 5,660원. 이 정도면 사실 뭐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지금 이평선 완전히 걸쳐있는 모습인데 더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방심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이렌시스입니다. 내려올 만큼 많이 내려온 것 같긴 한데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렌시스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차트 보니까 기술적으로 저도 좀 불안합니다. 지금 마치 그 살얼음판을 지금 걷고 있는 듯한 그런 위치예요. 예, 외줄타기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왜 그러냐면 216일선이 장기 이평선. 어제 조금 터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살짝 그 이탈 중이죠. 거래가 없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어지간하면 이제 반등이 들어올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장 상황이 좀 변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디스크까지 발동되면서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피 소형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깼잖아요. 쓰리바닥 저점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 그 신용이라든지 그 스탁루 물량이 출회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여러분들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요. 아침부터 강하게 많이 매도를 안 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외인들 선물 매수할 때 한 번에 몇천 개씩 들어오고 몇천 개씩 때리고 막 그랬는데 아침에 한 1,000계약 정도 매도하다가 장중에 계속 반등줄만 하면 때리고 반등줄만 하면 때리고 여기 분틱을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매매 형태를 이끌어 나가죠. 분틱 보시면 코스피 예, 올라갔다가 반등 줄만 하면 누르고 여기서 또 이제 눌렀다가 반등 줄만 하면 또 누르고 또 쌍바닥인 줄 알고 반등 줄만 하면 다시 한번 누르고 예, 여기 저점 주고 오늘 장중이 여기가 지금 지지맥점이거든요. 반등 주고 다시 또 누르고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도 그랬습니다. 이양 시장이 조정 나온 김에 자기네도 뭐 휴가도 가야 되고 미국이 또 오늘 또 만기잖아요. 안 그래도 선물 매도를 좀 해야 됩니다. 바스켓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이양 시장이 조정이 나온 김에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신용이 많이 증가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신용 악성 매물을 좀 소화를 시키고 시장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엿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신용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장중에. 근데 수급이 지금 취약한 가운데에서 장중에 반대 매매가 나온다 그러면
몇천 주 던져도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다른 쪽에서 같이 또 매도가 나와버려요. 예,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월봉에서는 지금 10개월선이죠. 10개월선. 그래서 10개월선,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반등이, 오늘은 이렇게 마감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무조건 반등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등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10개월선과 20개월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은 제가 볼 때 못 가요.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반등이 월요일날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또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6,000원 위, 6,400원이 크게 안 물렸잖아요. 6,000원부터 올라올 때마다 일단 두들기세요. 예? 아직 다시 보더라도 미련 갖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위쪽에서는 지금 121선을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고점이 121선에서 3번 나왔지 않습니까? 예, 바로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오늘은 그대로 보시되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올 때 사신 가격 전후에서 일단 가감하게 한번 끊어주시고, 예, 다른 종목 보신다든지, 예, 나중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하자. 예,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면서 반등 시에 예,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렌시스 봐드렸습니다. 반등이 네. 좀 나오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의견 남겨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채팅창 한번 보면요. 네.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겠습니다. 김봉만 의견이 전문가께요? 나와서요. 네, 아, 김봉만 그래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예. 들리시나요? 지금 채팅창에 전문가님께서 이거 1위 좀 맞춰달라 하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전문가님 혹시 1위 어떤 걸로 맞춰주실까요? 1위요? 오늘 레이케이쇼 주제가 최대 예. 일 강우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와 지역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요. 2002년 태풍 루사 때 강릉, 2000년 태풍 프라피룬 때 군산, 2013년 때 춘천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비가 많이 왔을 때 언제 같으세요? 이번이 아닙니까? 이번 파주? 오. 군산 쪽?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태풍 루사 때 네. 강릉? 좋아요. 아니 공교롭게도 이종복 전문가께서도 아까 루사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보만 전문가께서 루사를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1위 이렇게 될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미카엘님, 당황하셨다. 물된 동사님, 독종 노빠꾸 할게요. 그래요. 자, 이렇게 재밌게 또 흘러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저희 챙길 건 챙겨야죠. 그쵸.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4602님께서 요청을 해주신 종목 살펴볼 텐데 뭐 워낙에 요즘에 유명했던 종목이죠. 2차 전지 가운데서도 이거 이전에 유튜브 채팅창에서 큰 주전자라고 어떤 분이 맞아요. 하셨던 이야기가 아직도 떠올라요.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매수 가격 13만 5,6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뭐 바닥권에서 반등이 굉장히 빨리 나왔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시장에 밀려나니까 역시 대주전자 재료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고점 대비 26% 밀려 있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60일 평선에 다 걸쳐 있는데 여기서 바닥 다지고 올려줄까요? 아니면 이걸 또 깨고 내려갈까요? 이거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이 뭐 기대감 상당히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어느새 주가 조정이 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 나와줄까요? 자, 일단 기술적으로 60에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등 구간입니다. 근데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좀 취약하잖아요. 네, 개인 투자분들 또 신용 매물도 나올 것이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에는 아마 요 고점에서 아마 그 여기저기서 많이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고점에서 많이 따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데미지가 생기죠. 올라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막 어거지를 올리다 보니까 예, 다시 또 원위치 하는 겁니다. 요거하고 뭐 SKC도 막 그런 패턴이었었고. 예, 근데 아무튼 일단 월봉 보시면 이번 달은 흐름이 안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공개방송 한번 진단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월봉 보시면은 딱 그 저항이죠. 이번 달, 지난달도 윗골이 나오고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윗골이 나면서 음봉으로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거래 없이.
그만큼 이제 매물 압박이 심한데 거기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따라 들어간 겁니다. 추격 매수한 거죠. 아직도 제가 봐서는 손절 분량이 크게 안 나왔어요. 거래량 봐서는. 근데 이제 월봉에서는 직전 고점을 일단 돌파를 하고 지금 눌림을 주는 구간이어서 기술적으로 이제 아랫꼬리 작업을 다음 주 정도 해줄 수가 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반등 나온다 이제 바로 그냥 고점 치고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신 가격대입니다. 13만 원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13만 5천 원. 13만 원, 14만 원. 거기서 한번 끊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급하게 올리고 거래가 터지면서 올랐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플랫폼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주식이란 것은 올라갈 때 올라가고 한번 눌림 주고 나서 실 구간에서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플랫폼 만들고 터닝 나오는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단기 이제 쌍봉이 났죠. 쌍봉은 원래 전저점까지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누른다 그러면은 11만 원까지 누를 수 있는데 11만 원 가서는 거기서는 반등당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만약 밑으로 밀린다 그러면은 11만 원까지 일단은 지지 여부를 보시고요. 그 이후에 반등 줄 때는 제가 보건대는 가져가시면 이번 달 말 정도 전후까지는 매수한 가격까지는 충분히 주니까 그때 일단 현금화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실 때는 이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좀 분할로 들어가 보자. 분할로.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단기적으로는 사신 가격 전후 현금화 했다가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 달 한 초중반까지는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못 올랐던 2차 전지 뭐 대표 종목군들로 보는 게 오히려 왜냐하면 시장이 빠르게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찌글찌글했던 그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 루시드 뭐 리비안 제가 공개방송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지금 바닥에서 100% 급등 나오면서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 그런 영향이 훈풍이 태평양 건너오려면 조금 시차가 좀 걸리잖아요. 우리까지. 그래서 저는 한 7월 말 정도 가게 되면 그런 패턴이 우리 시장에도 좀 동조화로 이르지 않겠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2차 전지 바닥권에 있는 대표주가 좀 좋다라고 해서 반등 시에 일단 현금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대표 종목군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전자 재료였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네. 11만 원대에서는 좀 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면 그때는 매도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발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는 양상 속에서 그쵸. 오히려 그동안 더 많이 밀렸었던 2차전지 대표 종목들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미국 증시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태평양 건너 오려면 시차가 좀 맞습니다. 정말 이제 감탄이 많이 나옵니다. 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대주전자 재료 살펴드렸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2차 전지의 투자에 대한 관점도 그쵸. 힌트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 하나 보고 갈까요? 레키쇼 주제 한번 공개를 네. 해드리죠. 오늘 최대 일 가구량 많았던 시기를 꼽아보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요. 3위 지금 바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3위 띄워주시죠. 2013년 호우 때 네. 춘천이었습니다. 와, 춘천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459mm가 하루 만에 쏟아졌어요. 네. 정말 대단하죠. 이때 당시에도 2013년도 때도 이 수도권 지역 그리고 강원도 쪽에 호우가 진짜 쏟아졌던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1년, 12년, 13년 이때는 연속적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좀 뜸했나요? 그러고 나서 요즘에 또 비가 많이 오고 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3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남아있는 건 1, 2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 2위 타이틀이 어떻게 걸려 있죠? 다 태풍 때입니다. 그쵸. 태풍 루사 때, 프라피룬 때. 네. 이때 정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앞자리가 확연히 바뀝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 기록은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네. 두구두구두구 하면서 종목 전문가님도 이 루사를 얘기해 주셨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김복만 전문가님께 처음 여쭤봤는데 또 루사. 루사를 같이 맞아요.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러다가 정말 1위가 루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이따가 저희 랭킹 1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종목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집중을 받고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죠. 리스트 한번 만나보시죠.
네, 지금 코스닥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키우면서 0.25%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요. 1시간 간격 조회된 종목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 가까운 하락으로 84,500원 약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바이오, 이 종목 지금 29%까지 올라가는 테마주입니다. 장중에 지금 상한가 찍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하고 있는 듯한데요. 바로 마리화나 테마주가 지금 검색 종목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성 첨단 소재도 역시 마리화나 관련주, 민주당의 미국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에 따라서 민주당 정책 관련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펩트론의 주가가 18%, 샤페론까지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주도 올라와 있고요. SY 스틸텍이 소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쪽 종목이 간다 하면 트럼프 종목이 안 가나요? 그렇지 않고요.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인식 속에서 종전 의지 계속 발언으로 좀 이어갔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만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이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죠. SY 스틸텍의 주가 소폭의 플러스권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4% 가까운 하락이고요. 대한유팜이라는 종목이 현재 7%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조금 재밌습니다. 테마라면 테마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쪽이 영국의 석유가스 기업 카스피안 선라이즈라는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현지 시간 8일에 카자흐스탄 BNG 광구에 시추를 했다라는 소식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의 광구 시추를 한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1.65%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오셈은 현재 장중 고점 부근에 8%까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태성 이런 IT 관련주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 BNC가 현재 5% 가까이 4% 중반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오성 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에머리지, 화일약품, 한국 BNC 이런 종목들이 모두 마리화나 관련주고 한국 BNC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도 엮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난티가 6%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죠. 아난티는 남북 경협주인데요. 남북 경협주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흐름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3% 플러스,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도 700억 원의 12 납입이 완료됐다. 그러니까 전환사채 납입이 완료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쪽에 투자가 본격화된다라는 점에서 장중에 신고가까지 경신한 모습이고요. 에이프로젠 바이오가 15.6%까지 상승을 띠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가 글로벌사와 바이오 의약품 CMO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밖에 한전산업 등등 올라와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질문이 약간 안드로메다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시장과 제가 교감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키워드로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꼽아볼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가스전, 그리고 많이 하락한 전력기기. 이 가운데서 어느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면서 다음 주를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인 만큼 대단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한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 가지 질문 주셨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이냐 아니면 가스전이냐 전력기기냐 지금 어디쯤에 조금 더 관심을 두면 좋은 건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을까요? 글쎄요, 제가 진단할 때는 좀 어려운 질문을 좀 하시네요. 지난주에는 갑자기 그냥 바이오주 하나 대표주 말씀 찍어달라고 말씀하셨었고. 자, 일단 기술적으로 보니까요, 포스코 인터,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예, 기술적으로는 다음 주에 이들 관련 종목군들이 한번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예, 그래서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도 지금 120에서 60에서 위치해서 어제 오늘 좀 반등 모색하죠. 단기적으로는 이들 종목군들이 일단 다음 주에 좀 좋아 보이고, 물론 여기서 다시 치고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선 단기적인 단타적인
한 5% 전후 정도 보시면 되고, 좀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 재건 관련주, 예, 볼 수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도 2월 달에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2년 반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통 21세기 현대전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예, 그래서 그 다음 연도 올 하반기 가면 3년 차가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쟁이 좀 마무리되지 않겠나. 하다못해 휴전이라도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가 한반도 아니겠어요? 요번에 이제 휴전하게 되면 동서로 우크라이나도 갈릴 텐데 두 번째 분단 국가가 되고, 그다음에 6.25 같은 경우도 1950년도 6월 25일 날 발생해가지고 53년도 7월인가 마감했잖아요. 3년 한 1개월인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중기로 본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주도 현재 위치는 뭐 크게 나쁘지가 않다. 그러니까 단기는 가스전, 중기는 우크라이나 관련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섹터나 또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장기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번 짚어주셨으니까 상담 내용까지 꼼꼼히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확연히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아니 2차전지 조금씩 탄력이 네. 더 붙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탄력이 훅 붙었어요. 우리 랭킹쇼 시작할 때만 해도 대표적으로 뭐 양극재 종목들만 해도 보합권 순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새 BM이 4%를 뽑아 올리고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태평양 벌써 건너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요즘에 무슨 뭐 초음속 제트기 타고 오나요? 아주 빠른 속도로 붙고 있고 네. 뭐 2차전지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도 낙폭 더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좀 살아나야죠. 언제까지 그쵸.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나올 겁니까? 자, 오장에 조금 더 기대감을 걸어보면서 자, 준희님의 종목 진단 요청도 들어와 있고요. 물된동산님도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십니다. 뉴민지럽님께서 이윤지 짱 이쁘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를 올려주셨는데 LG엔솔 3.4%를 그러니까요. 나요. 삼성전자 이제 3% 안쪽에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원하게 줄여가길 네. 바라고요. 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은 그러고. 플러스 전환했어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막판에 그래도 조금씩 낙폭을 줄인다는 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반갑습니다. BM 탄력 좀 더 붙였으면 좋겠는데 네. 말이죠. 자, 알테오젠드 상승 그리고 뭐 에코프로도 1% 넘게 올라가고 있고 10만 원도 뚫어냈으면 좋겠네요. 기분 좋은 금요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네. 그런데 다음 제가 좀 상담을 해드리려고 질문 드릴 종목은 뭔데요? 좀 안타까워요. 뭐예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군님의 종목이고요. 기아 살펴보도록 할게요. 123,100원 40% 들고 비중이 계십니다. 정말 많은데요? 네,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일부 손절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분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오후장에 갑자기 조금 탄력이 붙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아도 좀 반전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건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기아입니다. 오늘도 좀 낙폭이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 또 분봉 차트상으로는 이쪽도 조금씩은 탄력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 그 2차 전지 여러분들 지금 태평양에 배 타고 오른 거 아닙니다. 미국의 분위기가 스텔스기. 마 2.0 스텔스기 지금 넘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대표주도 바닥권을 잘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기아하고 자동차, 현대차가 지금 찌글찌글 하잖아요. 주가가 잘 가다가 툭툭 떨어져 버리죠. 현대차도 지금 121선까지 다이렉트로 밀어버리고 기아는 또 모습이 안 좋은 게 오늘 121선을 지금 이탈했거든요. 무슨 얘기 기술적으로 기아 같은 경우도 요때 여러분들 이런 건 참고하시는 거야. 기아 같은 경우는 작년 이 121선 경기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작년 11월부터 121선 장악하고 나서 지금까지 121선을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잘 가다가 갑자기 121선을 장대 음봉으로 이탈해버리네? 무슨 의미입니까? 작년 11월부터 이어왔던 이 패턴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상당히 주가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조정이 이제 제법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왜 얘네들이 또 이탈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매월 주식은 데이터로 보고 하는 데이터. 이거 보시면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수출입 통계를 보시면 주요 품목 중에서 반도체는 지금 85%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85% 증가했는데 이미 증가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도 이제 더 이상 증가할 게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근데 여기 보시면 승용차 있죠. 승용차. 예, 기아하고 현대차가 미국에 50% 수출하지 않습니까? 매출액에. 근데 9.8% 증가를 했는데 상반기 대비해서 지금 증가폭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철강하고 석유 제품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예, 이런 변화.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해서 미국의 수출 품목이, 그러니까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더라. 그래서 아마 주가에 좀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요거는 지금 40% 비중 크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반등, 여기서 한 번에 죽진 않습니다. 반등을 주게 되면 12만 원부터 사신 가격대까지 무조건 줄이세요.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자리가 지금 저점이다 그러면 제가 좀 끌고 가시라고 할 텐데 이미 주가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고점에 장기 저항선에 딱 얻어맞고 지금 120일선까지 이탈하고 미국의 하반기 자동차 수출량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소비자들 지갑이 얇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들 저축률이 역대 최저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적금 깨고 뭐 보험 깨고 해가지고 소비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미국 쪽에 소비가 많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반등 시에 본전 전후에서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고 다른 쪽을 보자. 2차 전지라든지 이제 하반기에 많이 증가하는 철강이라든지 석유 화학 제품 관련 종목군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 시 현금화입니다. 철강 2차 전지 화학 일단은 얘기해 주셨는데 하반기에 이쪽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에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정말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고 계신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에는 한번 죽여보자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지금 소비가 점점 줄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종목 교체 의견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반드시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아까지 종목 진단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종목 진단 신청은 계속 들어와요. 샤론 스톤님이 아니라 구톤, 구톤 많이 무겁네요. 샤론이 구톤이나 네. 허라비스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오래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마이바흐님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만 좀 더 가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 종목 더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대박님의 종목인데 이 종목이 대박을 염원했던 종목인데 그쵸.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빠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피엔 반도체 보겠습니다. 이거 상장할 때만 해도 기대감이 대단히 있었죠. 언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나요? 오늘 뭐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네. 매수 가격은 29,850원인데요. 비중은 다행히 많지는 않으시고 5%입니다. 보유 중인데 끝없이 내리고 있어서 주식 참 보기가 겁나요. 시간 투자하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살려주세요! 라는 이야기. 사피엔 반도체가 이렇게 내려갔습니까? 대단한데요, 이거. 네. 2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한정 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반등이 나올 때가 된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사피엔 반도체입니다. 이거 상장할 때 그 분위기, 기대감을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반도체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그 4월달, 5월달, 6월 초까지 그냥 엔비디아 올라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고점 뚫을 때도 우리 시장 관련 종목군들은 한미하고 이제 하이닉스 빼고는 거의 못 갔다.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서도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다, 반도체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고점 뚫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못 가는데 반도체가 다른 종목군들이 그럼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모양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또 반도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간세정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가 85% 증가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하반기에 그만큼 또 증가를 한다는 얘기 아니죠. 오히려 감소하겠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반도체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까지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5만 원에서 주가는 반토막 더 많이 났고. 근데 월봉 보시면 이번 달은 큰 반등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반도체 대표 관련 종목군들도 이제 추세 하락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추가하지 마시고. 자, 월봉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예, 상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6개월 된 반년 동안
다른 애들은 그 중간에 양봉이라도 이렇게 한번 나옵니다. 양봉이라도 미안하니까. 그죠? 얘는 무슨 뭐 염치도 없어요. 상장하고 나서 6개월 내내 그냥 빠지는데 6개월 내내 까마귀 6마리 음봉이에요. 음봉. 징그리 하면 독종입니다. 이것도 독종.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월봉에서 한 6개월 정도, 이거는 하락 유금도인데 보통 6개월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면 주식은 심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7개월 정도 될 때는 그때 이제 반발 매수 들어온단 말이에요. 반발 매수가. 그러니까 이번 달은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고 다음 달에 이제 반등 들어올 때는 뭐 사신 가격까지는 바로 안 들어옵니다. 한 25,000원, 6,000원. 그 정도 아마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이 기업 가지고는 바로 이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 듯 싶으니 조금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한 25,000, 6,000원 정도 일단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고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 나는 도저히 이 기업에서 손실 안 보고 팔래 하시면 하반기까지 보유하시면은 그래도 시총 규모가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신 가격까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일단 홀딩 이후에 반등 시에 25,000원, 6,000원 예, 그 선에서 좀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피엔 반도체 살펴드렸습니다. 매수가까지 계속 마냥 기다리시기보다는 반등이 좀 나왔을 때 현금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자, 사피엔 반도체 요 종목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아쉽지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아주 재미있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랭킹쇼 주제입니다. 최대 일 강우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와 지역인데요. 손꼽을 정도로 참 비가 많이 내렸던 시기, 지역을 오늘 제가 5개를 준비했고 이 중에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위, 아까부터 이종복 전문가께서도 김봉만 전문가께서도 1위를 루사로 뽑아주셨는데 그런데 과연? 시청자님들의 선택도 네, 루사가 루사예요. 많아요. 자, 진짜 그러면 루사가 1위가 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맞네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태풍 루사 때 2002년 때 강릉이요 하루 만에 870mm가 쏟아졌습니다. 말도 안 되게 왔죠? 5위에 2배가 넘는데. 그러니까요. 와, 하루 만에 400mm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는 건데 하루 만에 800mm가 넘게 왔던 끔찍했던 일 강우량 기록입니다. 그런데 2위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2000년 태풍 프라피룬 때 군산이, 이번에도 군산이 좀 비가 많이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군산이 이때 일 강우량이 645mm. 와, 정말 대단히 컸던 비 피해 소식 다시 한번 역사적인 사례들을 끄집어 봤습니다. 이 얘기들을 뭐 아팠던 얘기들인데 굳이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미리미리 다 예방을 잘 해서 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끄집어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얘기들 다시 한번 대화해 봤고요. 이종복 전문가께서 다시 오셨군요. 꿀점도 맞추는 사람. 네. 그래서 2차전지 잘 가는 것임. 그쵸. 이렇게까지 좋습니다. 자, 남은 후반까지도 시장도 2차전지도 뭐 다른 종목군들 다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아쉽지만 랭킹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인정 이렇게 올려주셔서 저희가 인정 사인 드리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쇼 이번 주에 마무리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종목에 대한 상승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금요일에 상담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밤 9시에 미스터 진단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스터 진단 때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미리미리 전화 주시고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